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뜨거워지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방침들이 먼 나라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일본 제품들을 선호하면서 우리 제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장씩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전용 프린터와 소모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 부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역시 외국산 장비로 일부는 일본산 부품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어찌됐든 국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일본 업체도 한 개 정도 포함되고 있나 봐요. 국내 신분증 발급 시장은 오랜 세월 일본 기업들이 점령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내 중소기업이 고품질 승화형 코팅지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국산 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 10여 개의 특허를 획득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의 90%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하면서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발급 회사에다가 정품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저희 제품이 어느 정도 품질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일본의 경제 도발이 격화되고 일본에 맞서 기술 독립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국산 부품 소재로 바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먼산 불구경입니다. 정부기관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검증을 해주고 그런 검증이 다 되고 나면 이걸 구매를 해준다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한일 경제전쟁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부품 소재조차 외면을 받는다면 그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한일 관계와 역사를 바로 알리려는 열기가 높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계기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강당에 모여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일본 경제 침략의 성격과 전망. 강사로 나선 건국대 최백은 교수는 경제를 흔들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친일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교사들이 먼저 배우고 계기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강과는 별도로 강제 동원과 대법원 판결, 일본의 경제보복 의도 등에 대한 교육 자료도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이 자료를 선생님들은 이렇게 재구성하거나 학교 실정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아마 계기교육을 시작이 될 겁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과 계기 교육 등을 계기로 한일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의식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발하면 대응하는 일회성 교육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리긴 하지만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수일째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일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주춤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비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3시까지만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긴 하겠지만 낮 한때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밤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최고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문제는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오후면 서귀포 해상까지 진출하겠고 토요일에는 서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2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 경실련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분양 원가와 공사 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분양 가격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진입도로가 오는 2022년까지 대폭 확장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대병원 오거리까지 215m 구간의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1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돼 도로 폭이 25m로 확장되고 나면 문화전당 근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양의 소쇠원은 한 해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쇠원의 입구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10년 가까이 있는데도 담양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중종 때 문신인 양산보 선생이 지은 소쇠원입니다. 조선시대 민간정원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한 해 2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 남도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소쇠원에 가기 위해서는 진입로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지나가야 합니다. 소쇠원 입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농기계가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 안쪽을 보면은 지금은 쓰지 않는 듯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탓에 관광객들은 의아해합니다. 군에서나 이런 데서 조치해주고 유적 이런 데서 하면 안 좋죠. 올해 7월까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료수와 농작물 등을 판매해왔던 이 시설은 그러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문화재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건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시설인 거고. 원래는 지난 2000년대 중반 담양군이 설치한 농산물 판매장이었지만 매출이 신통치 않자 2010년부터 땅 주인이 매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소쇠원을 지은 양산보 선생의 후손들은 불법 시설을 철거해달라며 담양군에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매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한 5년부터 그냥 입으로만 서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처리 좀 해주시오 개망했습니다. 담양군이 난감해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애초에 농산물 판매장을 처음 지은 것이 담양군인 탓에 이제 와서 땅 주인 보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담양군은 일단 땅 주인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한 다음 땅 주인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이나 면에서 공공이 지역 주민 소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간과를 한 거죠. 좀 느슨한 행정 플레이를 했고. 하지만 땅 주인은 담양군이 운영할 때는 괜찮고 자신이 운영하면 불법인 것이냐며 반문하면서 자기 재산을 스스로 철거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철거는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농기계 보관소로 쓰려고요. 자치단체의 나몰라라식 행정과 땅 주인의 배짱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도의 대표 관광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누워있는 석불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돼지 사육시설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돈사가 들어설 곳은 화순군과 나주시의 또 경계여서 두 자치단체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입니다. 사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와불과 석탑으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운주사는 지역 대표 관광지를 넘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의 문화유산에 잠정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주사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광명소 중 하나인 운주사 와불상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산 너머에 돼지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불교계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주사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돼지 만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대형 사육시설을 짓겠다며 업자들이 지난해 나주시에 신청서를 낸 겁니다. 시설이 나주시와 화순군의 경계에 지어지는 탓에 나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화순 운주사 신도들도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한 악취, 분뇨,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든 나주시와 화순군 두 자치단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돈사가 마을과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아 일단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시설인데다 화순 운주사 측 불만은 나주시가 법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의 지금 현재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화순군도 나주시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 행위에 개입할 수 없고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500m 거리 제한 규정을 충족해 돈사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서 저희 군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봤을 거인데 이제 받기라 협의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어 이대로라면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편 돼지 사육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들은 최신식 시설을 통해 악취가 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화순 운주사가 돼지 사육시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5년 만에 발견된 안중근 의사 숙모비가 원래 위치인 광주 중회공원에 다시 세워집니다. 광주시는 안중근 의사 숙모비를 중회공원 안중근 의사 동상 근처에 재건립하기로 하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5일에 제막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비는 지난 1987년 광주공원에서 중회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95년에 돌연 사라졌다가 올해 3월 나주의 한 석재상에서 발견됐습니다. 1980년 5.18 직후 광주의 참상을 판화로 만들어 일본 사회를 비롯한 세계에 알려온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가 자신의 5.18 관련 작품들을 광주시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7살인 다에코 씨는 자신이 소장한 5.18 관련 판화 작품 중의 일부를 지난달 5.18 기록관에 기증했고 나머지 작품들도 모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록관 측은 이번 달에 직접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다에코 씨가 소장 중인 자료를 건네받을 예정인데 내년 40주년을 맞아 학술 대회와 전시,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잔디밭에서 진행되는 가을 클래식 축제 GSO 프롬스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광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광주시향의 단원들이 직접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이 클래식 축제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GSO는 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약자죠. 네. 프롬스는 무슨 뜻인가요? 네, 프롬스는 프랑스어로 산책하다, 폼나드, 그리고 콘서트에 합성하잖아요. 네. 말하자면 산책하듯 가볍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회를 말하는데요. 네. 그런데
클래식 음악회 가면 박수를 언제 쳐야 되지? 라고 고민한 적이 있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번 프롬스 음악회는 야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신나는 음악이 나면 춤도 추고 뭐 돗자리에 앉아서 준비해 가신 도시락도 드시고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광주시향이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골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 주의자가 직접 주의봉을 잡는데요. 주페 경기병 소곡,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등의 명곡들이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라데츠키 행진곡 순서에서는요. 김홍재 주의자가 어린이들에게 지휘대와 지휘봉을 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해보고 싶은 어린이 있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4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지휘를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연주회 전에 미디어 아트도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미디어 아티스트죠. 박상화 작가의 무등 환타지아가 작품이 이렇게 상영이 되는데요. 그리고 박상화 작가가 광주시향 연주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 그거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광주시향 연주와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향의 공연이 늘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관객들의 참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악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당신에게 음악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건데요. 음악 서점, 음악 드로잉, 어린이 워크숍 등을 통해서 보고 듣는 음악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음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 에리사티는 음악은 집에 늘 있는 가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구와 같다.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음악에 집중해 줄기를 바라죠. 하지만 사티는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음악을 그저 그 장소의 배경 음악으로 삼아달라고 했죠. 음악 서점에서는 광주 시향 단원들이 감동을 얻었거나 평소 좋아했던 책들을 대여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악 드로잉은 광주 시향 연주를 들으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음악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서점, 음악 드로잉 이런 참여 프로그램들 따로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말 계속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광주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악 놀이터 각 프로그램은 3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잔디마당 설치 부스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 장마가 오면은 콘서트는 대극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행사도 로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GSO 프롬스에 대해서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 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57살 정모 씨의 현금 950만 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총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22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51살 장모 씨의 돈 6,3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1억 3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44살 황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당국이 추석 기간에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실시합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명절을 이용해 선물 제공과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단속 인력을 동원해서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의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일이 10월 1일로 확정된 가운데 조선대 강동원 총장이 새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 총장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대학 측이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새 총장 선출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10월 1일에 총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은퇴한 뒤 화가의 길을 선택한 78세의 할아버지가 올해 국전에서 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꿈꾸던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그리고 있는 이 노화가는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서진 어구들이 널린 해변의 고인 바닷물 속을 고기들이 유영합니다. 남도 바닷가의 모습이 단단하게 묘사된 구상화 그리움. 지난달 시상식이 열린 박병욱 화가의 올해 국전 특선 입상작입니다. 부서져갖고 있는 상태, 말하자면 공예가 된 상태를 경고 쪽으로 저 생각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 어린 시절 놀던 데가 그리워서. 국내 최대名전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까지 2달 새로 연거푸 수상한 박 작가의 나이는 올해로 78살.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그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무원 생활에 생업을 위해 조경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던 박 작가는 결국 은퇴한 후에야 절박하게 원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응원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해놓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그만둬야 하시겠다는 그런 가슴에가 지금 수십 년을 가면서도 그게 맺혀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이 드셔갖고 나가 그림 한번 그려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소리에서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그려보라고 나가 그랬네요. 앞으로 10년 이상 그림에 혼신의 힘을 쏟아보겠다는 노 화가. 제2의 인생 앞에서 망설이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마음이 시키는 일 함께 뜨겁게 매달려보자고 독려합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늙은이도 되는데 그 용기를 버리지 마라.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생활 속의 환경 안전을 주제로 내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대기와 물관리, 폐기물 처리 기법과 친환경 산업 등과 관련된 전시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 등 10여 개 나라 구매자들이 수출입 상담회에 참여하고 관람객들은 환경 안전사고와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영광 칠산대교 등 전남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7개 도로 20km가 임시 개통됩니다. 전라남도는 무안 해제에서 영광 염산을 잇는 칠산대교 1.8km와 무안 일로에서 나주 동강을 잇는 도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남 북일과 장흥 신리마을 앞 도로 등 지방도 4개 노선도 임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면세한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들의 자진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안공항 입국자들의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 건수는 2016년 50건에서 지난해에는 156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30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자진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무안공항 이용객들의 증가세와 맞물려 입국자들의 준법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별, 압축해 분리하는 AI 무인 회수기가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캔과 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1개당 5점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 2,000점 이상이 모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기기 제조업체 슈퍼빈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 적립 방법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축제 즐기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일정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고창 야행 등 전국 축제들과 행사가 축소되거나 미뤄졌는데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의 경우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보는 소소한 이야기 4번째 전시 그리움전이 오늘부터 동구 드영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나수빈, 박진아, 성혜림, 조주희 등 젊은 작가들이 느끼는 추억과 일상 변화에 대한 그리움 등이 개성 있는 작품들로 표현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 6일까지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는 오늘부터 현대조각과 공예를 접목한 전시 공작인이 열립니다. 공작인은 도구 제작과 사용을 인간의 기준으로 삼은 개념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수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 조각과 공예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서도호, 소비 피치 등 7개국 14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리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쪽으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은 일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는 오늘 오후 3시까지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긴 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만 밤부터 영향권에 드는 이 태풍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 오후면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겠고 토요일에는 서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상륙한 이후로는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일요일 오후 들어서는 러시아 부근에서 온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거센 바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8도로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목포와 해남의 낮 기온은 28도로 한낮에는 후텁지근하겠고 곡성의 낮 기온도 28도, 관양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